안녕하세요. 원가관리사 1급 5강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원가계산 네 번째 시간으로 종합원가계산의 물량 흐름 과정 중 마지막 시간인 평균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1부 관리회계 종합원가계산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평균법입니다. 가중평균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웨이티드 에버레이지 메소드라는 방법인데요. 선의선출법과 달리 완성품을 기초 제공품이 단기에 추가 가공되어 완성된 제품과 전기 투입 단기 완성분, 단기에 투입되어 단기에 완성된 제품, 단기 투입 단기 완성분으로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평균법은 이와 같습니다. 제공품 T계정으로 그릴 때 왼쪽 차변 월초 제공품이 있고요. 당월 착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완성품, 월말 제공품이 있습니다. 월초 제공품은 과거 미완성품이죠. 그리고 당월 착수는 현재 시점의 착수분이에요. 월초 제공품과 당월 착수분을 묶어서 당월에 완성된 품목에 배분이 되고 당월에 미완성된 품목에 배분이 됩니다. 선입선출법은 월초 제공품과 당월 착수를 구분하지만 평균법은 과거와 현재 시점을 구분하지 않고 더해서 봅니다. 그래서 당월 착수분에 과거의 미완성품이 혼합이 되어서 완성품과 월말 제공품으로 각각 배분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과거의 원가와 당월의 원가가 구분되지 않고 모두 당월에 착수되어서 완성품과 월말 제공품에 배분된다는 점에서 선의선출법에 비하면 통제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약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가 통제 관리 면에서는 좀 부족합니다. 선의선출법에 비해서 원가 통제가 약하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장점이 있다면 월초 제공품과 당월 착수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는 면, 이 면에서는 장점으로 볼 수가 있죠. 원가 통제가 약하다는 것은 단점이고요.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중소기업은 주로 평균법을 사용합니다.
기초 제공품과 단기 투입량을 혼합을 해서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의 원가로 가죠. 자, 제로비, 가공비가 모두 100%씩 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제로비와 가공비가 이렇게 월말 제공품에 구분되어질 때 가공비는 진척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이고요. 그러면 가중평균법에 따른 원가 계산의 5단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로 물량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기초제공품 또는 월초제공품이라고 하죠. 단기 또는 당월에 착수하여 단기 또는 당월에 완성된 제품, 기말 제공품 또는 월말 제공품 이렇게 각각 물량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2단계로는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합니다. 이때 기초 제공품 또는 월초 제공품의 완성도를 0%로 가정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단계로는 재료비와 가공비의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총 제조 원가, 월 단위로 한다면 월초 제공품 원가와 당월 총 제조 원가가 되겠죠. 이렇게 집계합니다. 4단계로는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구합니다.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계산 시 분자의 선입선출법과는 달리 월초 제공품의 원가를 합산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완성품 환산량 분의 단기 또는 당월 발생 원가에 월초 기초 제공품 원가를 더하죠. 5단계로는 완성품과 기말 또는 월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합니다. 완성품 원가는 완성품 환산량에다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곱하고요. 기말 또는 월말 제공품 원가는 완성품 환산량에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곱하여 구합니다. 태광산업의 사례를 이용하여 가중평균법으로 원가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광산업의 조립 부문의 물량 흐름을 파악하면 4월 말 월말 제공품 200단위가 5월에 월초 제공품이 200단위가 되죠. 5월 중에 투입된 수량이 500단위라고 한다면 완성품 수량은 이주 300단위고 월말 제공품은 400단위가 됩니다. 이 둘을 묶어서 완성량과 월말 제공품 수량으로 각각 나뉘어집니다. 당월에 완성된 것이 300개면 나머지가 미완성 제공 수량이 된다는 얘기죠. 완성품 환산량 계산을 보면 태광산업의 경우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항상 균등하게 발생하죠. 월말 제공품의 가공비가 50% 투입되었다면 월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50%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재료비가 당월에 모두 투입되었다. 그러면 기초 제공품에도 가고 단기 투입량에도 간 겁니다. 이렇게 혼합해서 보아요. 그러면 당월 초에 재료가 모두 투입되었으니까 이 재료비는 당월 완성량에도 가 있는 거고 월말 제공품 수량에도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재료비 환산량을 구하면 100%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당월 완성량의 직접 재료비 환산량은 100%입니다. 마찬가지로 월말 제공품의 직접 재료비 환산량은 100%가 돼야 되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 기준 단기 완성량의 환산량은 300개, 기말, 즉 월말 제공품의 수량 400개가 재료비 환산량이 되는 겁니다. 가공비를 보겠습니다. 완성되었으니까 100%예요, 무조건. 그래서 가공비 환산량 기준으로 하면 300개가 되고요. 월말 제공품은 진척도에 따르니까 가공비 환산량을 기준으로 하면은 400개의 50%인 200개가 월말 제공품 환산량이 됩니다. 이제 원가를 계산하면
태광산업의 5월 기초제공품의 직접 재료비는 8,000원, 가공비는 19,000원이고요. 5월 중에 투입된 원가를 집계한 결과 직접 재료비는 2만 원, 직접 노무비는 3만 1,000원, 제조간접비는 2만 6천 원입니다. 직접 노무비 3만 1,000원과 제조간접비 2만 6천 원은 묶어서 봐야 되죠. 가공비로 묶어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월초 제공품의 재료비와 당월 투입량의 재료비 더하고요. 월초 제공품의 가공비와 당월 투입량의 가공비도 더합니다. 그래서 총 10만 4천 원이 당월의 원가가 돼요. 선해선출법에서는 당월의 원가는 당월 투입량에 대한 원가만을 보았죠. 그러나 평균법은 월초 제공품의 원가를 당월의 원가로 합산해서 봅니다. 자, 직접 재료비 총 원가를 보면 2만 8천 원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가공비는 7만 6천 원이 됩니다. 이렇게 재료비와 가공비를 각각 묶어서 계산합니다. 자, 원가 요소별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구하는 방법을 봅니다. 가중평균법에서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완성품 환산량분의 월초 제공품 원가에 당월 투입 원가를 더한 값이에요. 이 값을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식을 보시면 모두 2만 8천 원이죠. 월초 제공품의 재료비 8천 원과 당월 투입량 재료비 2만 원을 더한 2만 8천 원을 몇 개로 나누었나요? 바로 300개, 400개를 더한 700개로 나누었어요. 왜 그렇죠? 월초 제공품의 재료비와 당월 투입량의 재료비를 당월에 모두 투입한 것으로 보고 이 재료비가 완성량에도 가고 월말 제공품 수량에도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8,000원 나누기 700개를 하면 재료비 단위당 원가는 40원이 나옵니다. 가공비는 어떻게 구하냐면 월초 제공품의 가공비와 월말 제공품의 가공비를 묶어서 분자에다가 올리고요. 500개는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이 500개는 당월 완성량 300개에다가 더하기 월말 제공품 400개에 곱하기 완성 진척도 50%를 곱하면 200개가 나오죠. 이 300개와 200개를 더한 값인 500개가 가공비 환산량이 됩니다. 이 환산량만큼 가공비가 투입된 거예요. 그래서 단위당 원가, 가공비 단위당 원가는 152원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직접 재료비 단위당 원가 40원과 가공비 단위당 원가 152원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완성품의 원가를 배분해야 되죠. 그래서 300개에다가 재료비 단위당 원가 40원을 곱합니다. 괄호로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300개에다가 가공비 단위당 원가 152원을 곱합니다. 이렇게 해서 곱하기부터 먼저 하고 덧셈을 하면 완성품 원가는 57,600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월말 제공품 원가 배분은 월말 제공품 총 수량 400개에다가 재료비 단위당 원가를 곱하고 더하기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200개에다가 가공비 단위당 원가 152원을 곱하면 46,400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월말 제공품의 원가를 구했어요. 이걸 제조원가 명세서로 한번 구해보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직접 재료비 2만원,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묶어서 가공비가 되죠. 그래서 5만 7천원. 그래서 당월 총 제조 경비는 7만 7천원이 되고요. 월초 제공품 원가 8천원과 19,000원이 있죠. 그러면 2만 7천원 되죠. 그래서 합계가 9만 계산이 잠깐만요. 네, 10만 4천원이 되네요. 네, 합계가 10만 4천원이 되었어요. 여기에서 월말 제공품 원가를 차감합니다. 월말 제공품 원가가 4만 6,400원이 되죠. 그러면 당월 제품 제조 원가는 57,600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평균법에 의한 제조원가 명세서를 이렇게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평균법으로 공정별 원가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그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것인데요. 평균법을 주로 많이 쓰니까 평균법을 기준으로 사례 분석을 하였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